저는 진정한 벗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양반은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구나. 네네네. 아래 것들은 잘 몰라. 맹꽁. 그 세트가 꽁! 아니 뭐야? 아니 더 틀어야지. 아 이제 한참 재밌으려고 저기서 끄면 어떡하냐? 임금이나 너비나 대동하드. 안녕. 넷플릭스. 안녕하세요. 전란을 연출한 감독 김상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란에서 천영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란에서 이종려 역할을 맡은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조 역할을 맡은 차승원입니다. 범동 역할 맡은 김실록입니다. 켄신 역할 맡은 정성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란 코멘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인이 그리 줬어? 아, 난 저 대사 되게 좋아해요. 소인이 그리 줬어. 요것도 쉽지 않았어요. 칼 무는 거. 이거를 이빨 깨질까봐. 맞아. 처음에 낚싯줄로 매달아 놓고 했는데 그냥도 들어 올려줘서 맞아요. 그냥 그냥 했어요. 네. 근데 너무 아파 보여가지고. 아니, 근데 마우스피스를 끼고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안에 그냥 죽여! 저는 이제 이걸 모니터로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왜 만화에서 보면 중심선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캐릭터 중심으로 이렇게 선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때 이제 처음 저렇게 머리 푼 거를 처음 찍었잖아요. 네네. 약간 조선 히피인가? 약간 이 대사 때문에 서로 오해가 예, 생기는 오해의 거죠. 시작이죠. 이 오해의 시작. 대무치기리 선영이 입장에서 그냥 화나서 그냥 화풀이로 한 말인데 실제로 이제 종려는 그렇게 했구나 얘가. 아마 종려 마음의 내심 이제 그런 미안함 이런 것들이 이겼었기 때문에 네네. 그게 더 세게 다가온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저는 사실 풀어준 죄밖에 없는데 잡아온 건 광이고 죽이려고 했던 건 아빠인데 아 이거 누구한테 화풀이를 해? 저한테 화풀이를 하니까. 그러니까 너한테밖에 화풀이 할 사람이 더 있어. 그렇지. 그 애증이지 그런 게. 너를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 정년 나빠. 캐릭터 분석을 덜 했나 보다. 잡아라. 요 장면을 꽤 오래 찍었던 기억이 저는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씬이긴 하죠. 우리가 초반에 진짜 이게 무슨 사연이 있을까라고 하는 씬이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영화 초반에 강력하게 관객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야 되는 장면이면서도 그것이 나중에 또 둘의 어떤 감정이 굉장히 진한 뭔가가 있구나를 동시에 좀 같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할 때 동원 씨가 이렇게 올려다는 표정이라든지 칼을 찌르기 전에 망설이는 종류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손등에 칼을 꽂으려고 할 때 그 원망스러운 눈으로 제가 쳐다봤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약간 그런 감정으로 연기를 했죠. 이거 봤는데도 이렇게 재미가 있네. 재밌네. 재밌네. 여기에서 최대한 우리가 에너지를 발산을 해놔야 이제 앞으로 스토리가 되게 잘 흘러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내지르는 연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기에서는 진짜 최대한 발산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계속 대본을 붙잡고 좀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서 정민 씨가 이제 답변하는 걸 보고 살짝 놀랬던 적이 있어요. 아 역시 양반은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구나. 네네네네. 저는 천민으로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친구로 대해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민이 많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떤 좋아하는 감정과 뭐 우정과 선의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마음에서 통해서 나오는 거겠지만 이 사람의 태생은 사실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 배신감을 느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나는 양반이고 너는 천민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뭐 복수를 해? 하면서 주인 무는 개는 역시 죽여야 되는구나. 그 생각도 있었어요, 저는. 대리 시험을 쳐준 거잖아요. 입만 뻥끗하면 네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오는 두려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어요. 왕의 최측근에 있는데 만날 수가 있어야 말이지.
왕을 만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그런 마음도 저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천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진짜 종려를 벗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서로 이용하는 관계인 것 같아. 저는 진정한 벗이라고 생각했어요. 선미는 양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그 얘기가 되게 쏙 들어왔던 게 왜냐면 이제 선조도 똑같은 거거든. 내가 니들의 애비로서 그치. 애비처럼 행동했는데 니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고 내 집에다가 불을 질러?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대사가 실제로 있잖아. 바로 나오잖아, 바로 여기. 왜군이 벌써 도성에 닥쳤느냐? 아직 한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경복궁에 불을 질렀냐고 묻지 않느냐? 전하, 나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사 나와 이제 이 장면. 나 백성이? 아니 왜? 아니 왜? 맹꽁. 저는 처음에 저 대사를 하시는 걸 딱 들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식의 어떤 대사 톤이어가지고 너무 신선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씬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왕같이 말하지 않고 내 백성이 왜? 라는 게 아 저 사람 진짜 그냥 저렇게 생각하구나. 근데 마음속에 한 점의 어떤 의심도 없는 사람. 저거를 계기로 이제 의심을 품지. 더 못돼지고. 제가 그걸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희한테 내 노비들이 대체 왜 하는데 저거랑 대꾸인데 내 노비들이 왜? 저 톤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거기는 비장하니까. 근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주눅들더라고요, 약간. 아니 거기는 또 그 맥락 안에서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이 선조를 이미지를 만들 때 정통성이 떨어지는 왕이라 보니까 본인의 어떤 컴플렉스를 내적으로 가지고 있고 외양으로 감추려고 하는 듯한 더 과시하고 싶은 뭐. 이제 그런 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과장된 어떤 수염이라든지 브렛나루 이런 것이 어떤 사자 같은 생각하시는 게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둘이 카드를 꺼내듯이 타국에서 좀 보지 않았었던 어떤 비주얼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음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얼굴에 뭐 이런 건 있었어. 이런 내 같은 노비무기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 줄 아느냐? 천영이로서는 저렇게 탁 머리를 묶으면서 이제 약간 결심하는 다르게 살아보겠다. 이 혼란을 틈타. 이야. 너무 멋있죠. 오 너무 멋있는데? 내가 찍었는데? 네, 내가 이런 영화 찍었다고. 영화를 찍었나? 동원이가 바뀌었어. 바뀌었어. 관고돈 죄에 달아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저 때 이제 원래 말을 타고 탁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딱 멈추려고 그랬는데 돌바닥에 물을 뿌려놓으니까 너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안 냈어. 거기 돌 앞에 가서 약간 살짝 당겨서 걸어 들어가자. 근데 동원 씨가 한 저 말하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칼 들고 뭐 하는 게. 저렇게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엄청난 거지. 나오는구나, 개인 씨. 무서워. 이 부분에 또 음악이 또 예술이라가지고 이거 직접 연기하신 거예요? 근데 저 때 진짜 고생했어요. 그 바람 때문에 스모그 같은 것들을 막 계속 날려서. 나만 맹꽁이었어? 아니 왜? 다 비장해. 나만 아니 왜? 근데 저거 좀 이렇게 짤 같은 걸로 님이 돌 것 아니 같아요. 왜? 기본적인 틀은 원래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감독님이랑 계속 만들었어요. 그런 갑옷 디자인이나 색깔 같은 것도 기존에 있는 걸 변형을 시켜주셨고. 저건 이제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감독님이? 투구는 뿔의 느낌이 좀 약간 악마적인 느낌으로 그걸 좀 해보면 재밌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시는 거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거워서. 이걸 하고 액션을 한다고? 그래서 산 거야. 근데 아니었으면 진짜 두동강 났을 뻔했어요. 진짜로. 그게 플라스틱이었으면 진짜. 그때 너무 현장에서 다 봐서 반가웠어. 아 맞아. 이때 겐신 오빠 처음 만났지. 여기 멋있었어 저는. 디저스 하면서 딱 튀어나가는 거. 뭐 하는가? 하자고!
저는 이런 장면 보면서 그 종려 쪽하고는 아예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좋더라고요. 이게 내리막인데 내리막도 말 타고 뛰는 게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저게 엄청 힘들거든. 이게 드론으로 쫓아오는 건데 이것 찍다 드론 한 대가 박살났습니다. 오우. 네. 둘 다 말 진짜 잘 타네. 근데 저렇게 달리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돌면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그게 말을 안 들어. 그지? 말이 전혀 안 됐죠. さようかいつものたわことじゃな飯は食ったのか 밥은 먹었냐는구만 저 통역해주고 이런 게 부산에서 엄청 반응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때는 7년 후에 다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있었어. 아이 7년 동안 서로 싸웠으면 이제 일본말도 좀 하고 한국말도 좀 하지 않겠냐. 이악 물고 욕 정도는 충분히 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 저기 진짜 힘들었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경사지였잖아. 맞아요. 저 때 진짜 힘들었죠. 다 돌이고 경사지고. 그 풍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너무 좋았어. 좋긴 너무 좋았어요 저기. 아 하지마 근데 저게 진짜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아 진짜로? 진짜로 연기가 아니라 이거 소품 볼 때는 에이, 너무 이거 소품이다 했는데 이게 일단 한번 걸리면 이게 안 움직여져. 그 들어가면 하찮아져 내가. 아니 범동 잘하네. 범동 액션 좋네. 그래요? 야 아주 좋네. 아,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액션스쿨에서. 저는 이제 도리깨 액션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깨나 이런 곡식을 털던 농기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나와서 막 이렇게 서바이벌로 막 싸워낸 사람이라서 그냥 좀 움직임이 투박하고 좀 거칠고 그랬으면 좋겠다. 감독님하고 무술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걱정할 여지 없이 너무 투박해가지고 굉장히 수준급의 봉술이던데요. 칼! 활! 다룰 줄 아는 분 나오시오 이 돌팔매로는 한수 이북에서 내가 제일 그러니까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돌팔매를 많이 하는데 인트로들의 주된 공격 방식 중에 하나가 돌팔매였고 나중에 일제 시대까지도 이어질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 투석전에 대한 전통이 되게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살려보고 싶었고 백정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그 소잡는 칼 전배수 씨가 연기한 그 책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활을 주로 사용하는 그 어망을 쓰는 분은 어부고. 네. 그래서 각 캐릭터마다 좀 이제 본인의 어떤 출신에서 오는 농기구나 그런 것들을 무기화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싶었어요. 이게 정예병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다 대규모 의병들이 해산을 하고 이제 정예병들만 남아서 이 사람들은 다 베테랑인데 자기 무기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7년간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겐신을 잡고 나서 겐신의 그 양칼을 전리품 삼아서 가져요. 그 순간 그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은 백정이 죽기 직전에 겐신의 긴 칼로 저항을 하는데 결국은 겐신의 칼에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고유성을 계속 유지한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거죠. 그랬네. 괜히 박 감독님이 진정한 천재라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 각자 제 갈 길 갑시다요. 아, 이 장면도 너무 좋았는데. 범동의 열연이 돋보이는 장면이. 이것도 나라라고. 노상 전하 차는 장군님도 배짱 안 맞고 지 면천밖에 모르는 저놈도 배알이 뒤틀려. 괜히 나한테 그래. 자고 있는데. 나는 저때 감옥에 갇혀가지고 범동이 연기가 범동이. 진짜 오래 갇혀 있었어. 조정이 한때는 길을 잃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면들이 이 시대랑 되게 맞다. 기졸부가 많이 된다고 생각이 맞다 있어. 들더라고요. 예. 우리 양반네랑 우리 천한 것들이 어울려 갖고 산다는 것이. 범동은 진짜 양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러고 해. 저 진짜 좀 울컥하더라고요. 저기서 막 절하는데. 범동이 울면서 나가잖아.
도리깨로 그 나 갇혀 있는 거기를 이렇게 한번 빵 치고 가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다고. 왜? 조금만 비틀어서 생각하면 갠신이 약간 개그케이크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때 한민이가 소이치로가 계속 통역해줬어. 진짜. 곰동이 하는 말이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때 저 안에 갇혀서 소리만 듣는데도 그때 연기들의 그 감정들이 진짜 많이 와닿더라고. 초반 의병씬에서 제가 자령한테 한양 간다고 발품 팔지 마시고 그냥 여기 모여가지고 마을을 하나 이루고 같이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마음이 되게 진심인 것 같아요. 그냥 이왕 이렇게 전란도 나고 완전히 다 세상이 뒤집힌 이 마당에 뭔가를 회복한다고 할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조금 더 연장해서 가보자 뭐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씬하고 이 씬하고 이제 연결해서 봤을 때 범동은 동원 씨가 얘기하는 게 정말 같이 어울려 살고 싶었나 보다. 저 김자령이라는 저런 이제 덕망 그때 있는 그 마음이 사람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지했고 그러나 이제 역시 내가 계속 겪어왔던 그 차가운 현실과 다르지 않아라는 걸 이제 확 느껴서 이제 결국 이탈할 수밖에 없는. 속으로 그 생각도 해서 아, 범동 되게 인가 보다. 너무 같이 살고 싶어. 근데 같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천냥은 아우 이제 지긋지긋하게 다시 그만 좀 보자 이러는 느낌이고. 왕의 덕은 궁과 함께 불타 무너졌소이까? 전 저 진성규 선배님의 저 인자함과 그 현명함의 그 연기로 녹여내는 게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평소에는 진짜 순하시고 이러잖아요. 연기할 때 보면 오잉 이 사람 누구지? 인격이 바뀌어버려 그냥 그죠. 하성원 씨의 표정이 저희 분명히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음에도 애써 감추지 못하고 나온 그 컴플렉스가 너무 잘 드러나는 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둘의 대비가 되게 잘 보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위험 이런 것들이 민중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딱 다가오는데 왜 올곧은 사람 있잖아. 진성규 씨가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거와 이렇게 겹치면서 이 김자령 역의 진성규 배우도 너무 캐스팅을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네가 옳았네. 자령의 마지막이 다 이렇게 되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 마지막에 눈빛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양반은 표준어를 쓰게 많이 설정을 하는데 근데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방언 썼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도련님? 이게 동원이가 제일 좋아한다는 거. 네네. 제가 좋아하는 대사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꼭 칼을 저렇게 이렇게 멋있게 이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저러고 몇 시간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저 포즈를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한테 나 이러고 있고 싶다 이러고 나서 찍고 나서 근데 얘는 도대체 몇 시간을 이러고 있었을까? 팔 아프게. 진짜 도련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전공을 세우면 상주겠노라 약조한 왕은 우릴 모함하고 주살하였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사. 마치 네 애비처럼. 되게 함축적인 대사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쉽지 않았어요, 그죠? 감정이랑 맞아요. 액션이랑 같이 네. 해야 되니까 뛰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저 옷의 색 대비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컬러감이 선명한 이 소재들이 어떻게 주인을 바꾸어가고 어떻게 의미가 바뀌느냐가 우리 영화의 핵심 아닌가. 급제를 하고서 받은 그 종료의 청의를 천영이 입고 신분 상승의 어떤 의지를 좀 담은 거였다면 그걸 나중에 태워버리잖아요. 더 이상 그건 나는 의미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계 주인이 바뀐다, 의미가 변화한다 이런 것이 더 재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액션은 또 다르네. 아까 거는 칼이 좀 많이 보였다면 이거는 감정이 훨씬 많이 보이네. 그거는 약간 활극 같다면 이거는 좀 훨씬 더 깊고 넓은 감정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씬인 것 같아요. 불에 분노를 쏟아내는 씬이 7년 만에 만나서 내 차라리 개를 기를 것을. 과연 부부가 같은 종자로구나. 이 대사를 그 박찬욱 감독님이랑 다 같이 뭐가 더 좋을까? 부부가 너무 힘들었어, 너무 같은 종자로구나라고 해야 될지
곱창부스러구나 뭐. 그거 가지고 또 한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우리 동원이는 칼 없는 씬은 없어? 아까 그거 빼고는 다 칼이 있는데? 거기서도 칼을 물고 있잖아요. 아니 칼이 안 나오는 씬은 없어? 진짜 많이 했어요. 칼싸움.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제 동료들을 다 죽였잖아요. 분노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은. 악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보자마자 그냥 바로 붙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이 씬의 감정 설계를 할 때는 천영이는 동료가 다 싸그리 죽어나간 걸 봤으니까 분노가 이만큼 차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뜨거운 상태죠. 근데 반대로 이제 중녀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이 감정을 묵히고 왔기 때문에 되게 차가운 표정으로 시작을 해요. 맞습니다. 벗삼았던 게 후회된다 하는 순간에 이 둘의 감정이 역전이 되는 그런 식의 어떤 감정 설계를 이렇게 해서 기억이 납니다. 아, 저거 첫 부분은 제가 써야 자연스럽다고 해서 촬영장 구석에서 2시간 동안 붓글씨 선생님한테 계속 붓글씨 배웠어요. 그래서 레이서로. 나는 이게 쓰는데 이게 경사가 지니까 쓰는데 이게 자꾸 내려가는 거야. 잡아가지고. 투항한 왜군들을 관군으로 편제하시어 은밀히 보화를 찾게 한다면 어떨는지요. 특히 그 선조 옆에서 연기할 때 좀 씬들이 정적이니까 이렇게 화면에서 되게 각을 모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들어서 눈 보이고 이렇게 네네. 해서 눈 가리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본인이 좀 했는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그럼, 것 같아요. 당연하지. 예. 그게 사극의 매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저 사극을 처음 해봐가지고 이런 사극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김자령의 갓은 이렇게 해도 눈이 보이거든요, 카메라로. 근데 저는 이게 완전 불투명하니까 예를 들어서 눈빛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내 눈빛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면 바보가 가지고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왜 옆에서 찍어주시면 안 되냐, 각을 좀 틀어주실 수는 없냐, 그런 이게 견해하고 뭐 상의하고. 아래 것들은 잘 몰라. 그냥 뭐 사방에 눈이 다 보이니까. 머리가 좀 뭐가 써줘야 그게 되지. 이게 갓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 이거 어려워. 네. 나 약간 선조한테 꽂혀 있는 것 같아, 이 영화 보면서. 아니 왜? 거기서부터. 아니 왜? 난 선조 입장에서 종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난 좀 계속 궁금했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카드인지. 아니 그렇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했고, 이 무서움과 친근함을 적절히 얘한테 보여줘야 얘도 그 무서움과 친근함을 동시에 가지니까 그런 거를 좀 배합해서 얘를 대했던 거 아닌가. 항외를 금군 소속 투순군장에 명하며 이름을 김충면으로 정한다. 왜 갱신 이름이 충면이에요? 충성을 열심히 한다. 의금부 동지사 이종료를 도포사로 명하노니 투순군을 이끌고 역당을 토벌하여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시나리오에는 종려라는 이름이 저기서 처음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천영은 저를 종려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맞아. 네. 내가 이 종류라고 처음 하지. 아, 예, 그쵸. 그래서 생각보다 종려라는 이름이 영화에 많이 안 나와가지고. 자령이 많이 나온다고 성규 오빠 좋아했어요. 자령은 엄청 많이 나와요. 자령이 진짜 많이 나오네. 범동도 많이 나. 범동 누님 뭐. 범동 하니까 갑자기 떠오른 건데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천영도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라라고 했던 것이 이제 자령이가 하늘천에 빛날령. 네, 뭐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천영이라는 캐릭터는 처음에 종료가 지어졌던 이름을 거부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가 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겉과 속이 똑같은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부담을 뭐 감내한다기보다 지르고 드러내고 바꾸고 하려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서 자령이가 지어준 이름을 받았을 때는 책무감? 뭐 그런 것도 좀 들었지 않았을까. 그 이름값을 좀 해야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종자도 종묘 사직할 때 종자고 려자도 궁에서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등뼈를. 그 등뼈려 뼛속까지 양반인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그 선조의 대리인 같이 그 역할을 하는 것까지 좀 이어져서 이 사람의 어떤 양반적인 캐릭터를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이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범동도 마지막에 대동계에서 이제 범동계. 진짜로 민초들의 자발적인 어떤 연대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름 가지고 의미하는 서로의 관계성 같은 것들도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영화 보고 들더라고요. 사실 대본 봤을 때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냥 혼자서 생각했던 건데 천영의 진짜 이름은 뭐였을까? 천할 천의 영원할 영이었나? 아니 근데 그 지금 얘기한 게 처음에 그 노비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하는 사람이 이제 아빠가 까막눈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천영이라는 이름을 이제 자기가 그냥 써버리는데 그게 바로 천할천자를 쓰니. 아 진짜요? 하늘천의 빛날 영까지 그게 되는구나라고 그렇죠. 성장을 생각했어요. 하는 거죠. 너무 재밌네요. 아유 저 때는 세트에서 며칠을 맞아요. 찍었는데 저 스모그를 가득 채워놓고 진짜로 너무 채워가지고 맞아. 액션 몇 탑하고 나면 뭐야 모니터가 어디지? 모니터를 찾아갈 수가 엉뚱한 없어. 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돌도 막 옮겼었잖아. 맞아, 그러니까요. 요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네, 진짜 안 요 앞이 보여. 안 보여요. 참는 그리 믿고 있던 것이냐? 아니면 그리 믿고 싶은 것이냐? 드디어 이제 네. 오해가 풀리고 그렇죠. 네 아내는 테레 불속으로 뛰어들었어. 진작에 좀 얘기를 하자. 그거야. 그 진작에 좀 얘기를 했으면 불필요한 싸움을 안 했지 않냐. 저는 저렇게 오해하고 있는지도 몰랐죠. 그냥 제 동료를 죽여서 화가 났던 건데 혼자 겁나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물어보지 왜 그렇게 화가 났냐고 나한테.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저 때는. 다이쿠치된 맞대라래. 어우 이때는 종료가 넋이 나가서 종료를 지키려다가 그 맞아. 지키려다 여기서 이제 이거 이때 왜? 문제 컷. 아 이거야? 너무 아파하잖아요. 진짜 당황했어. 이 성일이가 이러는데 아니 저게 진짜 그 세트가 그때 대포 터지려고 했어. 저는 자빠져 있다가 뒤에서 뭐가 뻑 이래서 뭐지? 소리가 아 저런 거 반칙이라고. 그러니까 동원이한테 고속 걸고 막 저런 거 있잖아. 어우 저때 저까지 미끄러져 가느라 힘들었어 진짜. 저거 좀 미끄러져 줘야 저 칼까지 가거든. 그러니까요. 그냥 또 그냥 안 가. 멋있게 가 쟤는. 샥 이게 돌아. 맞아요. 칼을 집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뭐야? 재밌어요? 아니 더 틀어 진짜. 아 이제 한참 재밌으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끄면 어떡하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셋이 찍는 걸 보니까 너무 차별화가 돼. 캐릭터가 검을 들고 싸움을 하는데 캐릭터가 완벽하게 다르게 보이니까 그거 보는 맛이 아주. 천영이 사용하는 검은 이제 종려가 강원국자 했을 때 왕이 하사한 어사검. 종려는 현조를 호위하면서 나중에 이제 국경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 명나라 쪽과 좀 교류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배웠던 조선 검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연에서 쉽게 보지 못한 그런 방식의 검술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 자체도 좀 약간 한국에서 보기 힘든 그런 양날검을 이제 사용하자 감정을 세게 부딪힐 때의 그 무게감과 그 육중한 파워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좀 무거운 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겐시는 전형적인 일본도죠. 예. 사무라이는 긴 칼과 짧은 칼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양날검을 잘 쓰는 그런 캐릭터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칼을 또 훔쳐가지고 또 사용하다 보니까 모든 칼을 다 쓰는 천영은 이제 그런 캐릭터가 되겠죠. 예. 저도 요새 칼을 얼마 전까지 썼거든요. 예, 삼시세끼에서 진짜 칼. 위진 씨가 날 서 있는 부자로 칼. 선물해줘가지고 이해합니다. 천영과 종려는 진짜 애증의 관계면서도 진짜 서로 사랑하는 뭐 친구 같은 관계인데 또 겐신이랑 천영은 적인데 또 서로를 약간 이해하는 실력으로 칼을 딱 부딪혀보면 아는 그런 관계. 천영이라는 인물이 가진 그 검에 대해서 내가 갖지 못한 어떤 천재성에 대한 호기심? 동경 아닌 동경이지만 내가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갔던 것 같아요. 단순히 액션 할극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감정이 많이 부딪히죠 칼에서도. 그리고 그냥 인물들의 어떤 감정선이 아주 보조되는 그런 드라마인 게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전체 시퀀스를 대본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제일 힘든 씬이었어요. 왜냐면 오랜 시간 쌓아왔던 분노가 사실 천영이의 이제 말 몇 마디로 오해가 풀리는 거잖아요. 억지스럽게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걱정이 많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현장에 갔는데 이거 되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천영이가 그 말을 해주는 순간 풀려버리는 그 마음들과 그 충격들, 굳이 막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둘이 막 맞붙으면서 했던 그 장면들에서 다행스럽게도 그런 감정들이 좀 찾아와 줬고, 마지막에 이제 숨통이 끊길 때도 사실 이제 이건 대본에 없는 대사였는데 그냥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뭐 이렇게 말을 안 했냐, 서로 좀만 말하면 되는 거였는데라는, 사실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라는 말이 조금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길래 해봤는데 감독님도 좋다고 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박정민 씨가 시나리오 아예 없었던 거를 했는데 그게 확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개인적으로 종려는 진심으로 사람을 평등하게 대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종려가 죽고 나서 종려의 그 마음을 널리 퍼뜨려야겠다. 우리의 상징물인 이게 평등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와 나는 이어져 있고 너와 나는 대동하다, 같다. 엔딩에서 나눠주면서 돌면서 끝나잖아요. 그때도 이거는 뭐 감독님한테도 얘기 안 했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저 혼자서 이거를 들고 돌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 영화에서 상징하는 제일 큰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감독님이 그 뒷부분에 이제 본인의 손으로 본인의 칼로라는 거를 되게 지문을 상세하게 적으셨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느낌이 이제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아예 이제 조형적으로 좀 기괴한 어떤 조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언대로 실현은 되는데 그 실현에 된 모양 자체는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모양새로. 진짜 조형물 같았어요. 하나의 무슨 그 조각품 같은. 너무 좋았어요, 전 그게. 근데 실용적으로는 되게 멋있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화 전란을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우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더 즐겁게 만들었는지가 또 새록새록하네요. 제가 심어놓고 또 배우분들이 심어놓고 우리 스태프들이 심어놓은 그런 디테일을 느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랐는데 오늘 보면서 되게 다양한 방식의 사랑과 증오를 다룬 작품이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들여다보는 재미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듣고 또 생각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봐주시고요. 주책일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재미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 재주행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영화 전란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이미 누르셨겠지만 쌍따봉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들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런 자리에서 같이 얘기해봐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더 재미난 영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영화 봐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on Netflix.